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리튬 가격이 240%나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른 원인은 세계적인 전기차 바람 때문입니다. 채굴이 힘들고 희소성이 높아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리튬 확보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약 350억 원을 쏟아부어 남미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중국 칭산홀딩그룹 역시 인도네시아에 리튬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두가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요소수 사태를 비롯해 중국의 원자재 갑질에 실망한 나머지 중국 이외의 신흥국으로 눈을 돌려 원자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 3위에 올랐을 정도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현대차가 1조 7,200억 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단의 모습입니다. 서부 자바주 델타마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떼가 논일던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이렇게 은빛 성체로 변모한 것입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곳을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이곳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 필리핀, 태국, 호주까지 수출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로 만들어 완성차 관세 장벽이 높은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국이나 필리핀이 아니라 왜 하필 인도네시아일까요?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이러한 핵심 원료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현대차가 이곳에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일본의 50년 아성을 넘기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도요타는 1971년에 이미 인도네시아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정도니 한국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보다 반세기나 늦은 거였습니다. 그 사이 미쓰비시와 스즈키 등 일본 차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98%를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전기차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현대차는 델타마스에 완성차 공장을 진행시켰고 2030년까지 생산 규모를 연산 25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만들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SKC는 전기차 소재인 동박 공장을 착착 완성해 나갔습니다. 자동차 강판은 포스코가,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생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완성차, 배터리, 동박, 강판, 타이어로 이어지는 완벽한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일본의 텃밭을 야금야금 장악해 나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자 당황한 일본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펴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밀었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하이브리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전기차는 한 발 늦은 일본이 향후 5년간 하이브리드를 밀어 인도네시아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시간을 벌면서 전기차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의 수준과 품질을 보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말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기차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전기차 거점 기지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의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행운입니다. 일본의 제안을 완전히 뿌리치고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 이제 일본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한국은 품질과 기술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진출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현대가 전기차 아이오닉과 코나를 판매해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관용차 40여 대 이상을 현대차의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합니다.
서부 자바주 정부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역시 관용차 세대를 현대 전기차로 교체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까지 운용 차량의 80%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라고 발표해 자동차 한일전에 완전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간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용차가 주로 일본차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발표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은 것인데요. 지난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한국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이 연 미래 전기차 생태계 행사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장관들을 대동하고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최신형 전기차에 정의선 회장과 동승하는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시승을 해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훌륭하다, 월등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지정한 이후 갖은 만남이라 더욱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주요 부처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전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가 공식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차량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특별히 차량 길이도 G20 행사에 맞춰 늘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국가와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투자를 한 곳은 한국과 현대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개척자인 현대차 등 한국 기업에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그렇게도 하이브리드 차를 밀려고 했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개척자가 되었고 일본을 따돌리고 내년 G20 정상회의의 의전 차량 자리도 꿰어찼습니다. 한국은 이제 니켈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를 넘어 호주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의 배경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인도네시아도 한국 못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차 대전 말기인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일본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섬 등 곳곳에 군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도 40개가량의 위안소가 있었고 이곳에는 멀리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도 있었으며 중국 및 인도네시아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시내로 일하러 나온 여성이 돌아가는 길에 공격을 당한 사례, 부모가 일하러 나가고 혼자서 집을 보다가 끌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처럼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봐도 일본이 먼저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했을 뿐이지 한국이 앞선 기술력과 높은 품질로 현지에서 신뢰를 얻는다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가 일본의 점유율을 대부분 가져오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